자, 시작 한번 해볼까? 이거. 이번 시간에 우리 연력학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연력학 그러면 thermodynamics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니네 thermal 그러면 뭐니? 열 뭐 이런 뜻이거든. dynamics 뭐야? 다이나믹 그죠?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떤 개에다가 열 에너지를 줬을 때 그 개 안에 들어있는 우리 이제 주로 이상기체를 다룰 거거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상기체 분자들이 그 열 에너지를 받아갖고 발광을 할 거란 말이지. 그 발광하면서 막 벽면을 두들기면서 일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외부에다가 일을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제 열기관이 이제 엔진이 바로 이 연력학 법칙을 이용한 건데 그런 내용을 오늘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서머다이나믹스라고 얘기를 하고 연력학 법칙은 크게 이제 1법칙, 2법칙, 3법칙까지 있어. 우리 책에서는 1법칙, 2법칙, 3법칙이 소개가 되는데 원래는 한 법칙이 더 있다. 제0법칙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걸 4법칙으로 놓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연력학을 1법칙, 2법칙, 3법칙을 만들다 보니까 온도가 정의돼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4법칙에 놓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온도가 제일 먼저 정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0법칙에다가 온도를 정의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연력학 법칙은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4개의 법칙이 있다. 그걸 한번 좀 다뤄봅시다. 첫 번째 간단하게 할게. 연력학 제0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얘는 뭘 정의한다? 온도. 온도를 정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온도가 도대체 뭘 거냐? 온도 뭐라고 정의할 것 같으니? 온도, 차갑고 뜨거운 정도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온도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열에너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온도는 열에너지 흐름이야. 우리 준환이한테 야 준환아 선생님 손 좀 잡아봐 이렇게 했을 때 잡았는데 어쨌든 우리 준환이는 선생님보다 훨씬 젊으니까 에너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치? 딱 잡았더니 오 왜 이렇게 따뜻해 이런 느낌인 거지. 준환이의 열 에너지가 차가운 선생님한테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열을 받았으니까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고 준환이는 선생님한테 열을 뺏겼으니까 차갑다고 느끼는 거야. 이게 온도야.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열 에너지가 흘러갔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따뜻함을 느끼는 거고 뺏긴 사람은 차가움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는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갖다가 우리는 온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결론은 열 에너지가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같아지는 거야. 미지근해지는 거지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를 접촉시켜요. 또 같은 에너지를 갖는 B하고 C를 접촉시켜서 한참 놔둬. 이걸 한참 동안 놔두고 한참 동안 놔두면 얘네들이 어떤 형태다?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더라.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더라는 거죠. 이런 얘기지. 그 다음 같아져. 그러면 접촉하지 않아도 이제 이 B하고 C가 우리는 열적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거 우리는 온도의 정의다 이렇게 연력학 제0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도가 이렇게 정의되더라. 그러면 온도 스케일이 몇 종류가 있냐면 3종류 정도 우리 다루는 게 있어.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셀시우스 스케일이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레나이트라 그러죠. 파레나이트 스케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앱솔루트 스케일 이렇게 된다. 이거 우리 셀시우스 뭐라 그러죠? 섭씨 온도라는 표현을 쓰죠. 얘는 화씨 온도라는 말 들어봤지? 얘는 뭐죠? 절대 온도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얘는 왜 섭씨 온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발음이 그래서 그런가? 셀시우스. 여기는 화씨라 그러죠. 잠깐 나온 김에 잠깐 이
그 기준점을 좀 얘기해 줘 볼게요.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의 기준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물을 기준해서 어느 점하고 녹는 점.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는 자 0도씨가 어느 점이지. 그 다음에 100도씨가 끓는 점이지. 그래서 이 사이를 갖다가 정확하게 100등분한 것이 우린 뭐라 그래요? 섭씨 온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야. 국제 공인 온도잖아. 그 다음 파렌하이트는 너네 아침에 일어나서 CNN 뉴스 보냐? 안 봐? CNN 뉴스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선생님도 가끔 지나가다 한번 보는데 CNN 뉴스 틀면 뭐 일기예보 하죠. 근데 걔네 일기예보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걔네는 대륙도 굉장히 크잖아. 아메리카 대륙이. 이쪽 서부하고 동부 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온도 스케일이 전부 다 파렌하이트 스케일이야. 화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씨 기준은 자 물의 어느 점이 몇 도냐면 32F로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212F로 주어져 있어. 그리고 요 사이를 몇 등분한 거야? 180등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세분화돼서 나눴기 때문에 조금 온도 스케일이 조금 더 세밀하다 생각하시면 되죠. 조밀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절대 온도 어떻게 계산하니? 켈빈 온도라 그래갖고 얘 273 플러스 도시 온도 이렇게. 도시 온도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거 많이 쓸 거야 앞으로. 요거는 좀 이렇게 알아둡시다. 공식처럼 절대 온도를 많이 쓸 것이다. 그 다음에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이 두 개의 관계는 니네 이거 중학교 때도 하지 않았냐? 이거 중학교 수학 시간에 1차 함수 할 때 나오는 1차 방정식이냐 1차 함수냐 그거 할 때 나오잖아. 어떻게 해? 얘네 관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도시 온도라고 해보자. Y축을 F라고 해보자. 화씨 온도라고 해봐. 그랬을 때 우리 0도씨일 때가 누구하고 대응되니? 32F하고 대응되지. 여기가 0도씨일 때 여기가 32F야.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100도씨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212F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직선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관계를 갖는 거잖아. 그럼 이거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우냐? Y절편이 32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니? 여기는 100이고 100등분이니까 여기는 180등분이니까 100분의 180이 기울기가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1차 함수꼴로 어떻게 세우냐? F-32는 기울기 얼마예요? 100분의 180이면 이게 5분의 9란 말이야. 이거에 도시온도 이런 관계식이 있다. 그러면 F는 5분의 9 도시온도 플러스 32 이렇게 된다. 이것도 이제 도시하고 섭씨온도 관계를 갖다가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정의만 알면 사실은 이 관계는 잡아낼 수 있거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산하면 된다. CNN 뉴스 볼 때 저거 나오면 저기다 저 식에다 집어넣으면 도시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도 스케일이 이렇게 나온다. 우리는 이 절대 온도 스케일을 앞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연력학 제1법 영법칙이 제일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제일 중요시 할 게 뭐냐면 두 번째 연력학 제1법칙이죠. 이거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그래. 그래서 공식으로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된다. 이거 이제 외워야 되는 거거든.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야. 우리가 이제 어떤 개에다가 열량을 줬을 때 그 열량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하고 이 델타 U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얘 의미를 조금 이따 얘기해 줄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일이라고 한다. 이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있는데 이건 외부의 한 일이고 얘 마이너스 값이 되면 외부로부터 당한 일이겠지. 외부로 한 일이고
플러스는 밖으로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부피 팽창을 해가지고 뭐 저쪽에 있는 풍선을 터뜨렸대. 그럼 밖으로 일을 한 거잖아. 반면에 이제 부피가 줄면서 일을 저쪽에서 밀면 일을 당하는 거야.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부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이라는 에너지 열량을 주었다. 그런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뭐 예를 들어서 55였다. 그럼 여기 얼마겠어요? 45다.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합이 결국은 에너지는 보존되더라 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할 거야. 연력학 제1법칙. 그리고 실제로 물리학 1에서도 저 연력학 제1법칙의 연력학적인 과정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죠. 뭐다? 연력학 제2법칙이야.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엔트로피는 우리 보통 이런 식으로 델타 S, S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우린 뭐라 그런다? 무질서도라 그런다. 근데 이 자연 상태의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플러스 값이야. 그래서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게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예로 나오는 게 확산이라든지 진공 속으로의 기체 분자가 분출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거야. 야,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했잖아요. 떨어지는데 밑에 있는 애 가만 놔둔다고 얘가 올라가니? 그렇진 않지. 떨어져 버리면 얘는 밑에 있는 애가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이유는 뭐죠? 거기 내려오면서 열에너지 같은 걸로 소모돼 버렸지. 그리고 일단 정지잖아. 얘가 다시 올라가기는 어렵더라는 거야. 여기에 만약에 기체 입자들이 빡빡하게 있어.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 여기는 비어있는 진공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기체 입자들이 일로 진공 속으로 확산해 가겠지. 그 중에 경우의 수 하나가 여기 몰려있는 애들이란 말이지. 오히려 퍼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걸 분포 분자수라고 얘기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커브를 그리겠죠. 니네 확통 혹시 배웠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인 값이 많고 이런 경우가 드물더라는 거야. 그죠? 완전히 다 퍼지거나 완전히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거나 이런 확률이 되게 적더라는 거죠.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확률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높은 데서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더라. 기체 분자가 몰려 있는 곳에서 이렇게 퍼져 있으려고 하더라. 니네 엄마가 방을 깨끗하게 치워주면 일주일만 지나면 안 치우면 어떻게 돼지우리가 되죠? 거기에 사는 니네들은 돼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지저분해지잖아. 그 다음에 여기 학원에서도 봐봐. 니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의자만 넣었다 뺐다 하는 것 같은데 청소 안 하면은 먼지 구덩이가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니네가 바깥에서 먼지를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요 자체 내에서 먼지가 발생해서 퍼져나가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니네 빅뱅 우주론도 배웠잖아. 처음에 한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파파파박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잖아. 이것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통틀어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무슨 반응이 진행되거나 일이 진행되더라라고 하는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방향성이 있더라. 온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더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려 그러면 에너지가 따로 필요하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인가? 네 번째. 연력학 제3법칙이 있어.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용도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면 절대 용도 도달 불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 연력학 제3법칙에 절대 용도가 도달을 할 수 없다. 연력학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용도에 도달할 수 없다. 대표적인 거 샤를 법칙이라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네 샤를 법칙이 뭐니? 0도씨 부피를 V0라고 했을 때 0도씨 부피에 비해서 1도씨 증가할 때마다 부피가 273분의 1씩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Y축을 V라고 하고 이건 중학교 때 배웠는데 니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뭘로 할까? 도시 온도라고 했을 때 여기가 0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273도씨가 된다 그러면 봐봐 여기 있을 때 V0라고 합시다. 자 0일 때 V0인데 273분의 1씩 1도씨마다 증가하니까 273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그러면 여기가 2V0가 되겠지. 273 V0에 매 시간마다 매 도마다 273분의 1부피씩 증가하더라는 거야. 이만큼이 증가하더라는 거지. 그럼 여기가 273도가 되면 V0만큼이 증가한 거니까 2V0가 되겠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연장선을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연장선을 그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여기 가서 0이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는 거지. 여기는 분명히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73도가 되겠지. 1차 함수꼴로 그려보면 x절편이 t절편이 마이너스 273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뭐예요? 이게 0이 될 수가 있어? 부피가? 물론 이게 이상기체에선 가능하다 하지만 그래도 자체 부피가 있는데 이게 0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갖고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273도가 절대 온도거든. 여기가 절대 온도예요. 자, 아까 공식 써줬었지? 이게 0이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73도씨가 돼야 되잖아. 우린 얘를 갖다 절대 온도라고 그러는데 절대 온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 기체의 부피가 0이 돼야 되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치?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액화된다는 뜻이거든. 액체가 돼버린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점이 뭐가 되겠어? 이건 끓는 점이 되겠죠. 그 기체의. 그래서 실제 기체들은 이렇더라. 그죠? 실제 기체들은 이렇더라. 그래서 기체를 유지할 수가 없다.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뭉쳐갖고 분자간의 인력이 세지기 때문에 액체로 변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온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연력학적 제3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다뤄지는 거는 한 요 두 개, 2법칙하고 3법칙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룰 거야. 이번 시간에는 이제 1법칙에 대한 얘기만 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력학 법칙은 이렇게 된다. 연력학 법칙 나오면 또 설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이 나와.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위라는 표현이 나와. surrounding 시스템을 빼버리면 이게 복수로 surroundings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런 용어들을 좀 익숙하게 알아야 돼. 이게 연력학에서 나온 용어다 사실은. 니네 혹시 집합 배웠니? 수학에서?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 뭔지 알아? 그치? 벤 다이어그램도 사실은 연력학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어떻게 그리니? 전체 집합 U를 이렇게 그리잖아. 수학에서 배우는 이 벤 다이어그램이 사실은 연력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자, 어떻게 된다?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 A 집합이 있고 관심 있는 애 이렇게 해서 B 집합이 있잖아. 이게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곳이야.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리 시간에는 뭐가 되는 거야? 그 안에 뭐 분자 하나를 다룬다 그러면 한 분자, CO2 분자 하나다 그러면 CO2 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중결합 결합되어 있는 그거를 우리는 개라고 보는 거야. 화학 반응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비커 안에 일어나는 일, 거기가 개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그 나머지 주변은 주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A 플러스 B 요거라고 한다 그러면 이 바깥에 선생님이 여기 비금친 부분이 있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우리는 주위라는 표현을 써요. 서라운딩이라고 쓴다.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개하고 주위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러나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걸 다 합친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유니버스라고 하죠. 우주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우주에는 항상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는 일정하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우주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시스템하고 주변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얘네 둘 사이에 서로 에너지 출입 관계를 보는 거야. 대부분 어떻게 된다? 걔에다 에너지를 주고 그럼 Q가 플러스 값인 거고 여기서 에너지를 뺐고 Q가 마이너스 값이고 이런 거야.
그럼 걔에서 일을 밖으로 할 거냐, 일을 당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따지는 게 바로 연력학이다. 그래서 연력학의 용어가 이런 개라는 말이 나오고 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우주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우리가 열 출입을 하는 과정은 개하고 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 선생님이 우리 화학 파트 할 때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이게 연력화학위에서는 우리가 이상기체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긴 또 화학 2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 봅시다. 원래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PV는 NRT 들어봤지? PV는 NRT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선생님이 그 얘기 해줬죠.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기억나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니네. 샤를의 법칙은 아까도 했잖아. 자,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이렇게 얘기했죠. 보일의 법칙 그러니까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자, 샤를의 법칙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외우세요. 나중에는.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누구하고 누구 관계야? P하고 압력 곱하기 부피 관계가 이게 일정하더라 이렇게 되는 게 보일의 법칙이었어.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하고 부피 관계가 서로 비례하더라 일정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야. P분의 일정하고 T분의 V는 일정하더라. 이게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얘네 둘이를 짬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럴 거냐면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얘는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일 샤를의 법칙 어떻게 돼? 그냥 두 개씩 짬뽕해봐. 어떻게 되니? T분의 PV는 자 일정이니까 K라는 값을 써볼게요. 상수값이야.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보니까 얘 예쁘게 정리하면 PV는 K, T 이렇게 된다 그랬지. 이 K 대신에 뭘로 쓴다 그랬니? NR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나온 게 PV는 NRT 이렇게 된 거야. 우린 얘를 갖다가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R값이 중요하다 그랬죠. R을 화투에서는 0.0815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리에서는 8.31 뭐 이런 값을 쓴다. 이건 이제 단위들이 틀린 거야. 단위들이 틀린 거다. 그래서 어쨌든 상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가 몰수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하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야.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관계식을 보면 우리 이제 간단하게 몇 개만 할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볼게. 여러분들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래프 알아? 그 다음에 y는 x분의 1 그래프 이런 종류들을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무슨 그래프야? 일치 함수 그래프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일 때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니? 여기가 이제 y절편이니까 b겠지.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a. 다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y는 이렇게 x에 y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면 분수함수 꼴이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그려지지.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 PV는 NRT를 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는 거야. 그래? 맞아요?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여기가 이제 PV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갖다 T라고 한번 해볼까? Y축을 PV로 놨어. X축을 T로 놨어. 그럼 봐봐. 이걸 Y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X로 놔두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야? NA라고 그러고 얘가 NB라고 해봅시다. 자, 이건 상수니까 이 값이 누가 기울기가 더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죠. 몰수가 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런 걸 응용하려고 이거 수학 시간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자, 또 해볼까?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 Y축을 P라고 놓고 X축을 V라고 놔봐. 그럼 얘를 좀 예쁘게 정리하면 P 이퀄로 놔보자. 그럼 V로 나눠져야죠. 그 다음에 NRT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얘가 만약에 N이
1몰이라고 정해졌다면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잖아. 그럼 어쨌든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 반비례 그래프가. 왜? y는 x분의 1 그래프잖아.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그 두 개 그려야 된다. 그럼 여기에 이제 t1이고 얘가 t2라 한다 그러면 봐봐. 얘랑은 관계가 반비례 그래프인데 이 t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 v가 같을 때 여기가 p1이고 여기가 p2겠지. 얘가 비례. 자, 온도하고 같이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가 온도가 높은 거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제일 핵심이다. 그래서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그래프로 이런 식 어떤 경우도 다 쓸 수 있다고. Y축, X축 놓고 누가 변수인지 그래프를 보고 이 값이 누가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돼요. 이게 니네 화투에서 또 이걸 할 거란 말이야. 됐어? 이번에 연력학 제1법칙의 연력학적 과정은 전부 다 이거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화학2에서 또 연결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기체분자 운동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 이런 이론은 선생님은 대학원 다닐 때 이걸 한 학기 동안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5분도 안 돼서 이걸 한 학기 동안 배운 걸 다 할 거니까 되게 압축적인 거겠죠. 기체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뭐를 정의를 하는 거냐면 이상기체예요. 우리가 이상기체 그러면 뭐예요? 영어로 아이디얼 가스라 그래. 이상한 기체가 아니고 이상적인 기체라는 뜻이야. 이상적인 기체. 그러면 아이디얼 가스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리얼 가스지. 우린 얘를 뭐라 그래요? 실제 기체라고 해요. 우리 물리 시간에 마찰력이나 공기의 저항력 이런 거 없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잖아. 그렇지? 마치 그런 것처럼 기체 분자도 실제로 실제 기체들은 되게 복잡해. 근데 그 복잡함을 좀 단순화시키려고 이상기체라고 상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럼 도대체 이 이상기체가 뭘 이상기체라고 하는지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이상기체를 정의하는 그 과정을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포인트 매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점질량이란 말. 그 다음에 그거 자체의 부피는 무시하더라. 볼륨리스 이렇게 얘기하지. 부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야. 존재는 있는데 질량은 있는데 점이야. 점이란 얘기는 뭐예요? 자기 부피가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몇 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 혼자 있다고 느끼는 거야. 존재는 알겠는데 이렇게 가다가 겹쳐버리는 거지. 너네 꼬마 유령 캐스퍼 아니? 모르나? 그 영화 안 봤니? 오래된 영화인데 유령 나오는. 요새 그 코카콜라 광고에 나오는 애야. 유령 나오죠? 걔가 막 이렇게 그래갖고 걔가 콜라를 깨트리잖아. 그리고 걔 마시게 하잖아요. 못 봤냐? 그 광고? 거기서 이렇게 투명한 애를 유령으로 나오는 애가 있어. 걔는 콜라병을 못 잡잖아. 분명히 존재는 있는 것 같은데 겹쳐버리는 거죠. 이게 부피가 없는 거야. 우리 준환이가 선생님 무릎팍에 앉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걸 우리는 부피가 없다, 볼륨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단계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되지 않는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된다. 그걸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뭐야? 상호작용을 하지 않더라는 거지. 이 상호작용에는 두 개가 있어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서로 반발하는 반발력도 없더라는 거야. 이게 기체 입자, 분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 핵이 있고 전자들이 있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인력도 있고요.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플러스끼리 핵끼리 반발해갖고 튕겨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실제 기체는 그런 게 있는데 이상 기체는 그걸 없다고 가정하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인 거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상 기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
그럼 뭐만 따지면 되는 거야? 얘네들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기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단 얘기죠. 이런 게 바로 이상기체의 핵심이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표현이 나오지. 끊임없이 직선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완전 탄성 충돌을 하죠. 여기서 이제 이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이제 모두 운동량도 보존되고, 그냥 저거만 놓으세요. 이거는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더라, 이런 의미거든. 이상기체는 요렇더라. 근데 나머지 애들 같은 실제 기체는 부딪히면서 열 에너지도 소모돼 버리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끊임없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운동량 보존, 운동 에너지 보존이 다 적용이 되더라. 우린 다른 말로 그걸 완전 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네 번째가 이 기체의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EK라고 쓰죠. 비례합니다. 뭐하고? 절대 온도하고 비례하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여기서는. 절대 온도 T. 사실은 더 정확하게 쓰면 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평균이니까 평균의 제곱, 얘는 어떻게 된다? 뭐 2분의 3 볼츠만 상수 K에다가 절대 온도 T, 이렇게 돼. 어쨌든 얘 상수니까 T하고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애가 온도에 비례하더라, 절대 온도에 비례하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이게 화투에서 나오는 건데, 이 내용이 또 같이 들어가 줘야지 우리가 이제 이 연력학 제1법칙을 갖다가 설명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일단 적어봐봐. 자, 여기 잠깐 더 보고 합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이런 피스톤이 있다 그래봐. 실린더라 그래야 되나?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상기체가 이만큼이 들어 있는 거야. V라는 만큼이 이상기체가 들어 있어. 그리고 이제 요 면적을 우리는 A라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얘를 갖다가 어떻게 된다? F라는 힘으로 밉니다. 그랬더니 이 피스톤이 요만큼이 들어간 거야. 밀고 들어갔어. 요만큼. 여기를 뭘로 할까? 델타 X로 할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뭐야? 부피가 늘어난 거잖아, 이만큼이. 얘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얼만큼 일을 한 거니? F 곱하기 이동거리 S, 이렇게 일을 한 거야.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뭐를 주는 거니? 열을 가한 거야, 사실은. 열을 가했을 때 이 안에 내부의 기체 분자들이 변하면서 얘가 부피 변화하면서, 여기에 만약에 뾰족한 무슨 침 같은 걸 놔뒀다 그래봐. 그리고 풍선을 갖다 놨다 그래봐. 풍선이 빵 하고 터지겠지. 어쨌든 밖으로 일을 한 거죠. 그 일한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 일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일 에너지는, 자, W는 FS라고 하는 유명한 식이 있잖아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지. 요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상기체라 그랬지. 이 이상기체를 다룰 때는 우리 주로 이제 압력 곱하기 압력, 부피, 몰수, 절대 온도 이런 걸로 한다 그랬잖아. 그죠? 압력으로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피로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 에너지를 갖다가 이걸로 좀 표시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그걸 써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압력이라고 하는 정의를 좀 알아야죠. 압력. 압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위 면적당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A분의 F 이렇게 쓸 수 있다. 단위 면적당 힘. 그래 단위가 어떻게 될까?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우리 나중에 이걸 갖다 파스칼이라고도 쓰는데 압력입니다. 단위 면적당 힘이야. 자, 선생님한테 분필을 주었어요. 칠판 뚫으라 그랬더니 뚫려 안 뚫려? 안 뚫려. 근데 선생님한테 똑같은 송곳을 주고 같은 힘으로 뚫으라면 뚫려요. 차이는 뭘까? 같은 힘은 선생님이 치는 힘은 같아. 근데 이게 두툼하죠. 근데 송곳은 되게 뾰족하잖아. 그러니까 단위 면적이 작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압력이 센 거야. 힘은 같은데 단위 면적이 작으니까 압력이 세져서 구멍이 뚫리는 거라고. 너네 강원도 저 예전에 보면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뭘 신고 다니냐? 눈이 오면 설피 알아? 설피? 설피의 원리가 뭐니? 이렇게 신발 위에다가 이렇게 덧대가지고 닿는 면적을 넓게 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의 체중은 똑같은데 닿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압력이 작아져서 푹푹 빠지지 않는 거지. 스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갯벌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 빠져나오는 방법. 무조건 들이누워야 돼. 누워서 기어 나오면 돼요. 왜? 면적을 넓혀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박히질 않는 거야. 얼음판에서도 어떻게 돼요? 서 있으면 깨져요. 납작 엎드려갖고 기어 나오면 돼. 이제 그게 방법이다. 압력을 줄이는 방법이 그런 거다. 그죠? 압력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F 대신에 압력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압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 이 F 대신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다가 뭐를 쓸 수 있어? 압력 대신에 F 대신에 P 곱하기 A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S 이렇게 되는. 이 S 대신에 이제 뭐가 되겠어? 델타 X겠지. 이동거리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뭐냐 이게. 면적분의 높이 아니야. 이게 부피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 부피 변화량. 면적분의 높이잖아.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별거 없어. 이게 1이야. 이게 1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1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부분에서 자 Q